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헬튜브의 해입니다. 오늘은 저희 헬스장 관장님을 모시고 이제 벤치프레스 대결을 한번 해볼 건데, 저는 정 관장이고 지금 현 관장님이잖아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쓰고 계신 거죠? 일단 제가 헬멧 콜머니 그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 따라 하는 거예요. 아, 컨셉을 따라한다. 따라 하는 거죠. 헬멧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내 컨셉 왜 따라하냐 이렇게 댓글 달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사람들 요즘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자, 근데 구독자분들이 관장님은 되게 궁금해요. 뭐 조폭이냐 아니면은 뭐 운동하는 데 덩치가 되게 크다, 사람 많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여기 구미 문성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해랑 안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운동은 제가 한 20년 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시합을 계속 뛰고 있습니다. 지금 쉬고 있고요. 구독자분들이 이제 제가 뭐 관장님을 되게 뭐 많이 무서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봐봐, 내가 뭐 무서워할 게 있나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되게 실제로 보면은 되게 친한 사이입니다. 방송이라도 그렇지 평소엔 반말도 하고. 네, 좀 뭐 장난도 많이 치는데 방송이라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원판 썼으면 정리해라, 덤벨, 바벨, 뭐 기구 살살 좀 놓아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안 치우니까 저번에 한번 나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 진실의 방으로 따라오라면서 막 멱살을 잡고 따라가는데 고소하겠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이제 벤치프레스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일단 스트레칭을 해야겠죠. 스트레칭은 어떤 게 있나요? 뭐 대흉근이라든지 소흉근 뭐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아무래도 가슴을 많이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뒤에 기랑근이 약하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랩풀다운 같은 등 운동을 몇 세트 해주고 가슴 운동 시작하거든요. 아, 랩풀다운을 하고 나서 벤치프레스 해주면은 좀 좋다 이 말이죠. 랩풀다운이라는 게 어쨌든 등 운동 계열, 당기는 운동 계열을 해서 가슴을 펴주면서 등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미는 동작이 좀 도움이 되게. 그러면 랩풀다운부터 먼저 한번 좀 해볼까요? 네. 랩풀다운 먼저 바로 하면 되나요? 아니, 일단 스트레칭부터 할게요. 대흉근이랑 소흉근 스트레칭 먼저 하고, 일단 대흉근은 뭐 굳이 장소는 상관없이 내가 팔을 잡을 수 있는 데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허리로 자꾸 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가슴부터 몸무게를 지그시 실어주세요, 이렇게. 아. 근데 팔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되고 그냥 웬만하면은 어깨랑 수평이 되도록 해서 쭉 가슴을 내밀면서 여기 막 단단한 늘어나. 이렇게 자꾸 허리로 제껴서 가지 말고, 어차피 안 가요, 가슴은. 그래서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이제 대흉근 안쪽에 소흉근이 있는데, 소흉근이 많이 스트레칭이 안 돼 있으면 벤치프레스 할 때 내리다가 어깨가 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거든요. 항상 이런 식으로 쭉 펼쳐져야 돼요. 어차피 소흉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번은 스텝을 좀 앞에 두고 팔꿈치를 이제 어깨랑 수평에 놔두고 이렇게 돌려서 제가 펼친다는 느낌으로. 시원한데. 여기서 할까? 나봐요, 제가. 난 이거 털 안 들어가는데 짧은데. 아니 이거 너무 짧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항상 두 팔씩 안 해도 돼. 한 팔씩. 아, 한 발씩. 아, 이런 식으로 한 발씩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몸을 살짝 돌려주면서 앞으로. 허리를 여러분들 이렇게 피지 말래, 알겠죠? 딱 세워가지고. 그래서 팔은 웬만하면은 돌려서 겨드랑이가 좀 열리게 해주고. 반대쪽 대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흉근 스트레칭을 하죠. 발을 좀 더 앞으로. 발을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끌려간다는 느낌으로. 오, 잠깐만. 여기 쇄골이 여기네. 소흉근이 이제 이쯤에 있거든요. 봤었어요? 반대쪽. 감정이 실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와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평소에 안 좋은 근육은 대기만 해도 아파요. 그거 잘 알아두시고. 아, 진짜 안 좋은 근육은 되기만 해도 아파요? 네. 만약에 좋은 근육은 되기만 하면 기분이 좋죠. 사람이 이렇게 만져주면 기분 좋죠. 그러면 스트레칭 이제 끝났으면은 다음에 이제 랩풀다운으로 한 번 더. 네.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해준다 그랬죠? 이제 만약에 이두 운동이라고 치면은 이두가 신장을 했다가 완전히 수축하려면 이두 힘만 가지고도 되겠지만은 삼두가 만약에 못 받쳐주면은
많이 못 늘어난다든지 끝까지 못 올라오든지 삼두가 다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의 근육은 다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슴 운동할 때 내 등의 근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등 운동을 해주는 게 낫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가슴 운동할 때 견갑이 예전에는 많이 튀어나갔었거든요. 이걸 좀 잡아두면서 하려고 습관이 돼버린다. 이거 하는데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이렇게 등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예. 그냥 가슴 운동하기 전에 견갑에 좀 긴장만 줄 수 있도록. 만약에 등 운동을 위해서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광배를 끝까지 좋아야 되고. 그냥 이거는 그냥 요 가동 범위는 아주 풀로 안 해도 돼요. 견갑에 힘을. 견갑에 힘 들어갈 정도까지만. 견갑에 힘 들어가면서 가슴이 확장되도록. 그러면은 이 랩풀 다운만으로 되나요? 아니면 딴 거를 먼저 해주고 해도 되나요? 본인이 견갑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등 운동이면 아무거나 하세요. 근데 머리로 상상하면서 내가 등을 힘줘서 당길 때는 벤치프레스를 내린다고 상상하고 놔줄 때는 견갑의 힘을 안 풀면서 가슴 근육으로 민다고 상상하면 돼요. 한번 아까 전에 그 셀맥폴만님 컨셉으로 마스크를 가린다고 했는데 지금 영상에 지금 입이 다 나왔거든요. 편집해 주세요. 자, 이제 저희가 둘이가 이제 벤치프레스 대결하기 전에 지금 스트레칭을 하고 랩풀 다운을 한번 당겼어요. 이게 견갑을 컨트롤을 좀 하려고. 맞나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주면 좋다면서요. 이것도 어차피 저만 하는 건데 네. 팔굽혀펴기. 이제 근데 어렸을 때 운동하던 방법인데 정권 단련한다고 생각하고 팔굽혀펴기를 하거든요. 정권? 예, 주먹을 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목 힘이라든지 악력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할 때 쥐는 힘이. 그러니까 벤치프레스 할 때도 어차피 이렇게 쥐고 하니까 이 그렇지. 상태에서 네. 이제 푸시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세에서의 내 악력이 길러지도록 여기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으로 바깥 부분 여기로 하는 거예요? 힘이 강한 부분으로 미는 힘이 더 붙도록 그렇게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오늘 한번 보여주시죠. 난 안 한다. 요 다치면 어떡하나? 여기서 해볼까? 여기서 해요. 일단 원래는 팔굽혀펴기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벤치프레스를 잘하고 싶으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벤치프레스를 이렇게 한다 지금 팔꿈치가 어떻게 돼요? 안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견갑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예. 견갑이 내지니까 뭐 이것도 사람마다 틀리고 일단 저는 주먹을 쥐고 하거든요. 여기 정권이 있는 방에 이 바닥 이걸로 체중을 지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이 덜 쥐어지면 안 돼. 항상 꽉 쥐어야 돼. 운동이 되게. 네. 그다음에 근데 그 주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한주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한주호 누구시죠? 저 유튜브를 잘 안 했어. 알겠어요. 하세요. 설기관님 알아요. 설기관님. 자, 여기서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오고 체중을 여기 다 실어주세요. 어디 그리고 이게 팔굽혀펴기 뭐. 무게 중심을 어디 실어야 된다 그랬죠? 발 여기 튀어나와 있는 손 튀어 나와 있는 부분에 실어야 된다 이걸로 그랬죠? 지금 여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꼭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발굽혀펴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데 어차피 근력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와요. 가슴을 죽이면서 이렇게 팔꿈치 돌려버리시면 견갑을 빼서 어깨 힘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항상 가슴을 최대한 쓰는 게 목적입니다. 요 자세에서 가슴을 최대한 쓰는 거예요. 돌리지 말고 팔꿈치 궤도 그대로 잡고 올라가고. 조금 내가 싸움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오, 킹콩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저도 한번 요거 주먹을 쥐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손등이 앞을 봐야 돼요. 손등 앞을 봐야 돼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베이면 안 되고 여기 두 손가락. 두 손가락? 앞에 두 손가락. 이렇게? 엄지손가락 빼야 돼. 이걸로 두 개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주먹 쥐어 이렇게 주먹 쥐어. 주먹 쥐어서 안쪽으로. 그렇지. 한번 해봐요 한번. 싸움 잘하고 싶다며 한번 해봐. 뭐하겠다. 오케이. 자, 이제 벤치 프레스 자세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앞에 몸 2번 다 풀었으니까 오늘 대결하기로 했잖아요. 제대로 된 자세를 해야 되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일단 등에 힘이 필요해요. 가슴을 쓰려면. 등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구부정하고 있으면 가슴이 죽기 때문에 뒤에 견갑을 펴야 가슴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일단 여기 잡고 이 그립은 항상
여기에 정렬 맞춰서 빡 차야 돼요. 아, 정면 네, 맞춰서. 막 이렇게 잡고 여기서 밀려버리면, 손목에서 밀려버리면 팔꿈치랑 어깨까지 다 밀려버려요. 아, 정렬이 안 나요. 항상 본인이 체크를 해보고 트레이너한테 봐달라고 하든지 해서 내가 어떤 손가락이 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내 손바닥 위에 타선으로 놓인다든지 하면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하면은 이제 체크를 해서 악력 운동을 먼저 해주세요. 리스트 컬이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해주고, 악력은 이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제일 기본입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 썸리스 드립을 할게요. 손가락 안 놓고 잡고 올리고, 만약에 악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밀려있으면 제 팔꿈치랑 어깨는 바로 돌아가죠. 네.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내 어깨보다 팔꿈치가 같은 선에 있는 것보다는, 만약에 등 힘이 좋아서 견갑을 계속 잡아둘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은 내릴 때 어차피 가동 범위도 안 나고요. 어깨를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미는 거죠. 나를 벤치프레스가 운동이 절대 위험한 운동이 아니고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컨셉 유지해야 돼요. 어깨를 다치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내 몸 상태가 아직 벤치프레스를 다 소화해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 상태만 괜찮으면 벤치프레스 정말 좋은 운동이거든요. 어깨에도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예. 자꾸 등에 힘을 줍니다. 허리에 힘 주면 안 돼요. 아까 네. 랩풀다운 했을 때처럼 네. 승모근 하부에 힘줘서 견갑을 딱 당겨놓고, 네. 그 다음 너무 팔꿈치를 견갑 당겼다고 너무 팔꿈치를 일로 내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아, 수직으로? 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내 팔꿈치가 내려올 때, 올라갈 때 네. 궤도의 변화가 있는지.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갈 때는 힘드니까 돌려서 올린다면 예, 팔꿈치가 올리면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음. 거죠. 그래서 벤치프레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을 네거티브가 중요한 이유는 포지티브를 잘하기 위해서예요. 포지티브. 예,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길을 잘 닦아주고 그 길 따라서 잘 가주면 돼요. 근데 포지티브가 뭐예요? 저도 잘 몰라요. 자, 여러분들 이제 관장님의 벤치프레스 팁을 다 들었고 벤치프레스 대결을 해볼 건데 몇 킬로까지 가능한가요? 저는 왕년에 180킬로까지 늘었었는데. 저도 180까지는 드는데 180을 굳이 들 필요가 없어서 안 들어요. 왜 안 되는 이유가 있네. 저는 근육을 키우고 오늘 운동이 잘 되는 게 목적이지, 제가 오늘 몇 킬로 드는지 측정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저는 사실 파워리프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무거운 걸 들려면 사실 매일 측정을 하는 게 내가 알기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무거운 걸 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 가슴 별로 안 좋은 거야. 봐봐, 이 가슴 봐, 이거. 어디 가서 가슴 절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가슴 하는 만큼 자신 있지. 중량을 많이 안 들어가지고 지금 가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을. 140은 몇 개 정도 하세요? 14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가지. 제가 나는 여러분들 1RM 측정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3대 운동을 미리 측정해놓고 이제 나중에 중량이 좀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네, 그렇게. 저는 일단 측정은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내가 봤을 때 맨날 측정하는 거 같은데 방송이랑 말하려면 안 되지. 내가 봤을 때 맨날 고중량 먹더만. 시청자분들 다칠까봐 따라. 다칠까봐.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고중량 1RM 같은 경우에는 측정하다 다칠 수도 있으니까 보조하시는 분이 있을 때, 고를 때 이제 연습하시고, 그러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 초보자분들은 바로 해보죠. 자, 관장님부터 이제 벤치프레스 일단 20kg씩 꼽아가지고 먼저 몸을 좀 풀고 바로 이제 고중량 20kg씩 팍팍 꼽아가지고 해볼게요. 저는 태어나가지고 벤치프레스 할 때는 10kg짜리 써본 적이 없어요. 남자랑 20kg 바로 꼽았었지. 맞죠? 맞죠. 근데 이제 저는 요거 가지고 몸 푼다 생각 안 하고 무거운 걸 더 잘 들기 위해서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걸 가지고 50개를 할 수 있으면 30개씩 3세트를 할 겁니다. 30개씩 3세트. 네. 그리고 하여튼 횟수든 중량이든 너무 최대로 매일 몰고 가지 마세요. 예. 그걸 잘 들기 위해서 그 밑에 중량이 내가 좀 더 편해질 때까지 시간을 좀 더 보내세요. 훈련을 하면서. 예. 그럼 분명히 성과가 더 클 거예요. 맨날 측정하면은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매일 측정이 목적이 돼버리면은 이런 훈련을 못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몸풀기에 몸풀기. 지금은 너무 많이 하면은 안 되니까 한 5개 정도 마시고 천천히. 지금 내가 봤을 때 자극을 엄청 느끼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느끼고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컨트롤 하려는 게 보갑, 그리고 천천히 내리면서 근력을 기르고 마지막에 버텨주면서 또 시간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돌파. 나와요. 자, 여러분들 저도 이제 몸을 풀겠습니다. 몸 풀고 벤치프레스 대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가볍다, 가벼워. 아이고. 자, 여러분들 140kg 갑니다. 140kg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벨트 정도만 차고 하면은 쉽게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140. 일단 140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가벼워. 140은 너무 가벼워요. 완전 깃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너무 가벼워요. 자, 140kg 요번에 이제 관장님 차례예요. 내가 봤을 때는 한 3개 하려나. 몸이 여기 커도 근력이 약하거든요. 몸이 크다고 근력이 센 게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할만해요, 아직. 2개 더 할 수 있는데. 네. 자, 여러분들 이번에 160kg예요. 160kg. 한 번만요. 하나, 둘. 정도야 뭐. 이 정도야 뭐. 나는 뭐 들었다 뭐. 여러분들 고중량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블랙아웃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못 들어가지고 못 든 게 아니고 갑자기 블랙아웃 왔어요 이러면은 또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에 도전하기로 하고, 일단은 관장님 다음 세트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회원님, 예. 이 벤치프레스를 왜 가슴 운동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가슴 운동이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벤치프레스에서 가슴이 제일 많이 쓰이니까 가슴 운동으로 운동을 하는 거겠죠. 네, 만약에 다리가 많이 쓰인다면 하체 운동할 때 하겠지.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가슴 운동으로 해야 되니까 매일 측정만 하지 말고 가슴이 운동을 되게 운동해야 돼. 근데 지금 요 중량 같은 경우는 제 가슴 허용 범위를 넘어섰어요. 딴 데 부위도 많이 쓴다는 거. 그러니까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자, 관장님 마지막 180kg 한번 도전해 볼게요. 혹시 못 들 수도 있으니까 앞에 가서 보조 준비 좀 할게요. 와, 180kg 드셨는데 대단하시네. 어땠어요? 무거웠어요? 가벼웠어요? 원래 저거 여기 끼는 거 있죠, 저거. 네. 저거 끼면은 더 할 수 있는데 네. 오늘 한번 안 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혀 운동은 안 됐어요. 아, 준영은 운동은 안 되고 그래 듣는데 의의를 두는 거죠. 네네. 기분은 좋네요, 드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관장님한테 벤치프레스 팁을 배워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벤치를 150까지 했었는데 160은 실패를 했어요. 관장님은 180까지 들었고 좀 많이 드네요. 원래 더 들 수 있어요. 더 들 수 있다고요. 네, 200까지. 오늘은 그러면 그냥 몸풀기로 한번 그냥. 네. 오늘 좀 노템. 저는 왜 벤치프레스를 왜 못 들었을까요? 160. 스쿼트 할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허리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요. 무거운 무게 들려고만 훈련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
좀 자세를 수정해가지고 무게를 좀 많이 낮추고 한 달 동안은 가슴 파워를 최대한 올리는데, 이 동작에서 가슴 파워 최대한 올리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 동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근육의 파워가 가장 올라간다면 무조건 리프팅은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한 달 후에는 160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네, 10단이랑 다 해야 돼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달 후에는 제가 벤치를 160 드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의 주부였습니다. 한마디 해요, 좀. 가만히 있지 마요. 고맙습니다.